우리가 저 멀리 지나가네 저 멀리 지나가네 예,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제신과 함께 우리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토요일 아침 8시를 기다려주시는 우리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찐팬이자 우리 투자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죠? 아유, 이젠 진짜 여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더운 날씨가 시작이 됐고요. 사실 지금 녹화하는 오늘은요, 간만에 3일 연휴에 시작하는 토요일 날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은 어디 계시나요? 이제 연휴가 끝나고 또 다른 주말 아침에 여러분 만나고 있는데요. 여름 한철 잘 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건강을 좀 유의하셔야 되겠네요. 올여름은 가물고 좀 무덥다라는 그런 기상 예보도 있죠. 지난주에는 제가 한 주 좀 빠졌습니다. 남산 행사가 있었는데, 사실 스케줄은 맞았는데 남산을 이렇게 쭉 걷고 행사를 했는데, 그 동국대학교 강의실에 들어가더니 굉장히 좀 서늘함을 좀 느꼈거든요. 끝나고 또 더운 데 나와서 직원들 밥을 사주러 갔는데 이렇게 한기가 들어서 혹시나 하고 한 주 빠져먹었습니다. 처음 있었던 일인데 우리 프로가 잘 메꿔주고 좋은 진행을 해주셨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두 팀의 손님을 모실 텐데, 1부에서는요 굉장히 호흡이 잘 맞는 가수 한 팀을 여러분께 소개할 텐데, 먼저 우리 고정 게스트 두 분을 소개해 드려야 되겠죠. 우리 3프로 상담소의 주치이시죠.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윤대현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형님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2주를 못 보다니 거의 없네. 어쨌든 우리 윤 교수님이 그 1년 반 됐죠. 네. 한 주도 안 빠졌죠. 저도 뭐 한번 한 주 정도 빠졌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주말 프로그램인데 주말에 하거든요, 녹화를. 그런데도 이렇게 한 주도 안 빠지시는 거 보면서 우리 스태프들하고 제가 뭐라 했냐면, 윤 교수님 어디 여행 안 가시나? 뭐 네, 주말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많이 써주셔서. 그리고 요즘 우와, 대박입니다. 대박. 박세익 모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두 형님들, 투자자문. 네, 두 형님들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잖아, 요즘에 뭐 손님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오신다면서요?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주식 시장이 좀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요. 네. 작년 그 상반기에 저희가 3,150 돌파했을 때, 네. 그때 구름대처럼 오셨어요. 지금 2,600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해도 됩니다라고 하는데 거의 3분의 1만 하세요. 그때 대비하면? 네, 그때 대기를 이렇게 신청을 해놓으셨던 분들이, 계약하시는 분들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이럴 때 하고 주가는 무조건 이렇게 쌀 때 하고 비쌀 때는 또 약간 쉬고 해야 되는데, 이 대중적인 공포감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데 다른 데는 돈 다 뺀다는데, 그래도 최슬리 투자자문은 뭐 굉장히 많은 손님이 오셨다는데? 예,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자, 오늘 3프로 상담소 71회와 함께 할 힐링 뮤지션도 소개해드려야 될 텐데요. 실력파 재즈 보컬리스트 정민경님, 그리고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로 유명한 황명흠님, 이 두 분이 함께 힘을 모아서 팀을 결성한 정흠 밴드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몇 년도에 정흠 밴드가 생기셨죠? 저희가 14년도? 2014년? 14년도에는 이제 첫 앨범을 냈고요. 네. 맞아요. 13년도에 기반을 다지자. 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두 분이 대학교 동기 동창이시라면서요?
네, 제가 선배였고요. 그렇구나. 제가 아, 근데 선배였고 저한테는 동기라고 하셨는데. 동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거의 못 봤어요. 네. 제가 선배였고 왜 그때 당시에는 조금 이제 무서운 선배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어서 네. 맨날 피해 다녔죠 저를. 음악만 잘하면 되지 왜 그런 군기를 자꾸 넣으려고 하냐. 군기가 좀 셌나 봐요. 아무래도 음대니까. 음대. 네네. 음대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교수님 음대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그 2014년도에 디지털 싱글 앨범이죠. 비치 패러다이스를 내시고 2017년도에 국제 K스타 어워즈 밴드 부문 우상을 타셨고 2015년에 청년 난장 페스티벌에서 또 은상을 타셨네요. 네. 요즘에 어떻게 활동하고 계세요? 요즘은 지금 조금 바빠지기 시작했고요. 사실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네. 저희는 유튜브에서 네. 그냥 실시간 방송 위주로 네, 그렇게 활동을 했어요. 음반은 이제 조금 있으면 낼 예정이고. 우리 윤 교수님하고 구면이시라면서요? 네네네네. 네. 제가 네네. 회사 이름을 얘기하라고 해도 되네. 지금. S. 네, S. 네. 네. 전자. 네. 정말 중요한 회사의 행사에서. 근데 벌써 17년도에 뵀으니까 와우. 네네. 어떻게 두 분이 처음 결성을? 물론 선후배 관계신데 그거 하시기 전에 이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셨나 봐요. 네 맞아요. 되게 네. 싫어했었는데. 이 친구가 저를 엄청 싫어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음악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네. 우연히 각자 활동을 하다가 한 번 공연을 같이 했는데 네. 너무 좋더라고요. 음악적인 부분도 너무 좋았고 인간적인 부분도 너무 좋아서. 그 전에는 오해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9년 되신 거네요, 그렇죠? 네. 와 벌써. 네. 네. 9년째, 그렇죠? 네, 맞아요. 좀 무서운 선배님이셨나 봐요. 그때는 뭐 조교들의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군기를 잡아야 되는 입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를 좀 늦게 들어갔었거든요. 네. 이제 25살, 26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들어갔으니까. 신입생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제 동기들보다 나이가 많고 그래서 이제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지 않겠냐. 조교가 이제 부추겨서 했죠. 네. 실상은 참 부드러운 남자인데 잘 모르더라고요. 아니에요. 정말 좋은 오빠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팀을 계속 한다는 거는 음악적인 부분도 정말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부분이 화합이 그렇죠.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9년이나 하기는 힘들거든요. 네. 좋은 근데 사람이에요. 피지컬이 되게 좋으시잖아요. 네. 보면 음대가 아니라 이제 체대 스타일이신데. 운동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그렇죠. 기타를 치고 나서 운동 거의 안 했으니까 그 전에는 운동을 좀 많이 좋아했었어요. 태권도도 했었고 유도도 했었고 그런 그러시죠? 쪽, 네 그런 걸 좋아했었어요. 음대에도 여러 전공이 있으시잖아요. 네. 어떤 걸 하셨어요? 저희는 실용음악, 실용음악. 네, 실용음악 전공했어요. 네, 저는 거기서 이제 재즈 보컬 재즈 쪽으로 보컬. 전공을 했고 전 기타. 네. 기타 하시고요. 네. 오늘 두 분의 연주와 노래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기대하셔도 됩니다. 네. 검증을 해주셨네요. 네, 참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잠깐 계세요. 저희가 사연 하나 좀 소개해드리고 두 분께 연주를 부탁드리죠. 그러면 첫 번째 네. 사연은 예. 하던 대로 네, 제가 우리 윤 해볼까요? 교수님 네. 부탁드리죠. 제가 주식한 지는 3, 4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 신라젠, 3일제약, HLB 등 의료 쪽에서 근무하던 동생 덕에 입문하였습니다. 신라젠으로 100만 원으로도 벌어봤다가 200도 날려봤다가 결국에 이도저도 아닌 수익을 봤습니다. 운과 정보 싸움이라고 생각했던 주식을 3프로 덕분에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프로님, 섹시한 정프로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이프로님, 정말 엄마 아빠 부르는 것처럼 힘들게 세 분 사랑합니다. 초반에는 3%를 듣고 사고팔고 하며 꽤나 수익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금으로 묶여있던 이자 1%대 돈들이 너무 아까워 돈을 벌게 하자며 전 재산을 주식에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 안전자산이라며 설마 예금이자 1%보다 못할까 싶어 네. 1억 정도를
삼성전자에 넣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그래프를 보니 그때가 최고가였나 아이고. 봅니다. 돈은 전 재산 넣었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요즘 직장이 바빠 저녁에만 마이너스를 향해 치닫는 잔고만 확인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맡겨야겠다 다짐하고 박세익 전무님의 회사에 문의한 결과 최소 금액에 못 미칩니다. 가로 여기 있나요? 네, 3억 이상만 받는다네요. 네. 전 재산을 넣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당장 돈 쓸 일이 없습니다. 주식에 돈을 넣지 않아 현금이 모이고 있습니다. 원치 않게 리밸런싱하고 있습니다. 주식에 자신이 없어졌는데 이것을 팔지도 못하고 계륵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냥 갖고 가라고 말씀해 주시면 10년 동안 안 건드리고 가져가고 싶습니다. 예. 저 좀 도와주세요. 야, 근데 약간- 이게 삼성전자를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9만 원대 사신 것 같죠, 그죠? 네, 그런 것 같네요.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삼성전자 몇 분이나 투자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김 교수님? 대충 한번 맞춰보세요. 5천만 국민 중에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는 한 주라도 갖고 계시는 분들 한 20%, 10%는 최소 될 것 같아요. 10%? 네. 그 최소. 500만? 네. 헐 넘나 보구나. 아니요, 비슷해. 600만 명? 700만 명 아닌가요? 그새 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600 몇십만인데. 예. 예,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사실. 엄청난 그죠? 겁니다. 예전엔 주식 투자자 인구 다 합쳐도 그 정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죠? 맞습니다. 갖고 계신 분이 그렇고 한 번이라도 가졌던 분 하면은 훨씬 올라가겠네. 그러겠네요. 근데 또 삼성전자는 한 번 산 분은 또 없죠. 예? 네. 예, 샀다 팔았다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은 지금 삼성전자만 갖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리고 지금 그 더 하려고 생각도 드시고 예. 그리고 삼성전자를 뭐 이렇게 움직일까도 생각 중이신데 결정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조언을 좀 주세요. 그 제목에 보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라고 되어 있는 거 삼성전자. 보니까, 예, 삼성전자 이제 큰 계란을 담으신 거지. 예, 그죠? 한 종목인 거죠. 예. 그런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 김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이 이제 600만 700만 가까이 되시기 때문에 예. 아마 거의 비슷한 저 케이스 내 케이스인데 뭐 이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잘하신 거예요. 너무 잘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뭘 잘하셨냐면 처음에 보세요. 처음에는 신라젠, 삼일제약, HLB 등 뭐 이런 등에서 의료 쪽에서 그쪽에서 근무하는 동생 덕에 입문을 해서 신라젠으로 돈을 벌었다 했잖아요. 그렇죠. 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예. 주변주를 매매를 하면 수익이 높을 때가 많아요. 부동산도 딱지를 샀는데 엄청 이제 새로운 집을 한 채 받으면 수익이 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변주 이 잡주라고 하면 좀 그런데 주변주를 사가지고 점점 더 핵심 주식이나 핵심 자산으로 계속 바꿔 타는 거예요. 네. 투자의 기본은. 그 어떤 분이 리포터 김생민 씨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수증 하셨던. 네. 그 김생민 씨 얘기를 방송계에 계신 분이 하신 얘기예요. 예. 그 생민이가 실질적으로는 나보다 돈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했어라고 하시면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 그런데 그 김생민 씨가 지금 그 강남에 사신대요. 강남 어디 유명한 동네에 사신대요. 예전에 그 인천부터 부천, 영등포 막 이러면서 계속 주변에서 이 서울의 핵심으로 부동산을 들어오신 계속 거예요. 예. 바꿔 탔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땡땡 팰리스 이런 데 산다고 하시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잡주로 우리가 하다 보면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실패 스토리는 어떤 줄 아세요? 처음에 내가 삼성전자 이렇게 뭐 포스코나 아니면 네이버나 카카오로 벌었다가 그 번 돈으로 보면 지금은 보면 듣보잡 종목이잖아요. 거꾸로 한다는 얘기죠. 거꾸로 하는 경우가 네.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꾸로 하면서
아 지금은 이런 주식 갖고 있는데라고 보면 저도 처음 보는 주식들 많아요 보면. 그리고 아 이 주식은 어떡하지? 그래서 지금 이제 신라젠하고 삼성전자 두 개인데 삼성전자로 번 돈을 신라젠에 제가 몰빵을 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서가. 네. 근데 신라젠으로도 돈을 벌어 봤는데 지금은 삼성전자에 몰빵이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괜찮아요. 왜 괜찮으냐면 핵심 우량 기업은 회복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 우량 기업은 뭐냐? 뭐지? 핵심 우량 기업이 뭐지? 부동산은 대체 불가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체 불가한 지역이라고 하면 대충 아시겠죠. 아 어디가 학군이 좋고 어디가 살기 좋고 교통이 모든 편하고. 사람이 가고 싶은데 그죠? 잘 안 되는 지역이죠. 네. 근데 희소해요. 그런 데가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희소해요. 그게 이제 핵심 우량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삼성전자가 핵심 우량 기업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애플이 핵심 우량 기업인가? 지금 미국 주식도 많이 물려 있잖아요. 애플이 핵심 우량 기업인가? 엔비디아가 핵심 우량 기업인가? 테슬라가 핵심 우량 기업인가? 자, 테슬라를 타시는 분이 자율주행, 저 형님도 북경에서 테슬라를 탄다고 그러네. 뭐 1시간을 얘기하세요. 자율주행 이거 너무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자 그러면 그거 자율주행에 익숙해 계신 분이 아 나는 다른 걸로 갈아타볼까라고 보면 대체 불가죠. 네, 그게 핵심 우량 기업인 거예요. 핵심 우량 제품인 거고요. 자 삼성전자 저는 지금 삼성전자 이 핸드폰을 쓴 지가 거의 이제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LG 사이언도 많이 썼었는데 삼성전자를 써보니까 너무 AS가 좋더라고요. 저는 계속 삼성전자를 쓸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는 애플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아이폰. 그 사람들은 내년 내후년에도 아이폰을 쓸까 다른 걸 쓸까? 아이폰 쓰겠죠. 오포, 비보, 샤오미가 요즘 잘 나간다는데 그걸 쓸까? 아이폰 쓰겠죠. 그죠? 아이폰 쓰시는 분은 아이폰 내년에도 나는 아이폰 쓸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대체 불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면 주가가 40% 빠졌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분은 최근에 현금이 모이고 있다라고 적어 놓으셨잖아요. 최근에는 주식에 돈을 넣지 않다 보니까 왜냐면 무서워서 주가가 빠지니까 지금 무서워졌잖아요. 아우 이거 계속 빠지는 거 아니야? 또 빠지니까 또 더 빠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굉장히 많아졌죠. 살 때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죠? 9만 원대 살 때 12만 원 간다고 해서 난 샀는데 그런 것처럼 빠질 때 여기서 더 빠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 얘기를 듣기보다는 핵심 우량 기업은 그러면 핵심 우량 기업이라고 그러면 변동성이 없느냐? 변동성이 있어요. 테슬라 1200에서 600 찍었었잖아요. 네. 50%씩 빠져요. 그래서 워런 버핏하고 피터 린치가 한 얘기가 네가 산 주식이 50%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걸 모른다면 주식 하지 마라는 얘기를 언제든지 50%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야, 이 회사 잡주였나? 잡주인가?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너무 잘했다. 신라젠으로 잔돈도 막 벌고 했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 하나 갖고 계신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신라젠으로 몰빵돼 있으면 다른 결론을 주셨을 텐데 그죠? 그러면 노 코멘트죠. 할 말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교수님, 네. 이분은 지금 그 당장 돈 쓸 일이 없어서 현금이 모이고 있는데 이것을 팔지도 못하고 어쨌든 계륵 같은 존재가 돼 있다. 결정을 못한다라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응? 갖고 가라고 말씀해 주시면 안 건드린다고 하니까 안 건드리시는데. 갖고 가라고 말씀하신 거네요, 그죠? 네. 아 여기 네. 뭐 아까 운 얘기했는데 네 뭔가 운이 저희가 이 삼성전자에서 만난 사이인데 아, 사연도 삼성전자 네, 사연. 그때는 지금은 이제 되게 중요한 삼성전자 파운드리 그러니까 그 사업부가 생기면서 네. 아직 작은 사업부라고 그때만 해도 2017년에 그렇지, 그때 막 시작할 우리 때. 되게 우린 작은 데여서 좀 우리 위로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네. 지금 사실은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사업부잖아요. 네. 거기에 또 전무님한테 뭐
문의 못했지만 전문의 회사의 사목로도 이렇게 길게 상담 못 받으실 가능성도 그렇네요. 그리고 뭐 판 다음에 이제 제가 잘 판 것 거야 했는데 그것도 아니시고 그래서 이분 운 좋으시다. 네, 그래서 뭐 잘 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느낌이 좋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런 것 같아요. 이 삼성전자에 대한 것들은 그 어떻게 보면 똑같은 현상인데도 이쪽을 보냐 저쪽을 보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박 전무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그 좋은 주식을 샀는데 지금 1년 동안 지금 이렇게 30%나 빠지냐? 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네. 같은 현상이긴 한데. 네,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딱 이분의 경우에는 신라젠 얘기를 하시니까 좀 극명하게 비교가 되긴 하네요. 신라젠은 지금 상장 폐지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죠? 상장 네. 폐지된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최근에 가장 업계의 운이 좋다라고 평가받는 우리 박세익 전무의 조언은 핵심 주식이니까 그냥 잘 버티시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고 나머지 더 하시려면 현금으로 다른 네. 주식을 좀 포트폴리오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아니 운도 뭐 가만히 있는다고 아까 운장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뭐 덕이 있어야 관계가 있어야 좋은 정보도 없고 또 뭐 용기가 있어야 운도 잡고 하는데 뭐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운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님은 주식 네. 투자를 좀 하시죠? 네,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갖고 계세요? 네, 제가 제일 처음으로 큰 돈을 투자한 게 이제 삼성전자였어요. 언제? 저는 네. 이게 좀 운명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팬데믹 선언한 날 네. 와. 그날 계좌를 텄거든요. 와, 이야. 그리고 삼성전자 사신 거예요? 네, 네. 그럼 그래서 4만 원대? 언제나, 네. 와.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네. 제가 이제 다른 뭐 여러 가지 많이 사다가 네. 정리를 좀 하고 최근에 그 이제 건설 쪽에 샀는데 마이너스 20%가 지금 떠가지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좀 벌렁벌렁한데. 최근에 산 거는 대선 전으로 사셨겠군요. 네네. 네. 근데 그때 바닥일 거야. 네. 저평가된 거야. 그때 많이 샀어요 건설 네. 그지? 네. 건설 경기 좋아진다고. 근데 좀 이제 좀 많이 투자를 했는데 예 지금 나오지도 못하고. 삼성전자 아직 갖고 계시고. 네네 삼성전자는 오래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기 4만 원대 사셨으니까 네. 지금 6만 원대 중후반대니까 한 4-50% 네. 그 정도 정도. 수익 나셨네요. 그 보통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내 원금은 최고점 대비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사기는 4만 원대 샀지만 9만 6천 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떤 분들은 지금 먹었다는 생각이 잘 안 네, 들죠. 먹었다는 생각보다는 네. 9만 6천 원에서 내가 터졌다. 굉장히 힘들더라고. 어찌나 힘들던지. 그게요. 그 삼성전자는 예를 들어 4만 원대 사셔서 9만 원 갔다가 지금 6만 원대 중후반이잖아요. 이거는 별로 힘든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개별 종목은 4만 원대 사서 10만 원 갔다가 2만 원 된 종목도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못 참지. 우리 아침에 징징쇼에 어떤 분이 이런 사연을 갖고 왔는데 왜 이렇게 공감이 되는지. 황명은님은 주식 투자 사실 이제 주식을 시작을 하고 네. 4만 원대에 샀다 네. 하길래 그렇구나 나도 좀 사볼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조금 있으니까 막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돈을 좀 넣어야 되겠나? 그 와중에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힘들어하더라고요. 저거 보면서 이거는 약간 나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지. 그쪽으로 이제 돈이 가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공부를 하고 뭔가를 해야 되니까 네. 약간 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허. 주변의 친구들이 이제 계속 이 친구 샀을 때 주변 친구들이 또 많이 같이 샀어요. 들어간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보이고 그래서 사실 지금은 내가 좀만 더 보고 이 친구가 많이 권유를 많이 했었거든요. 내가 좀 더 보고 용기가 생기면 그때 할게. 그러고 지금 아직까지 보고 있는 중이에요. 네. 통상은 반대로 되잖아요. 남성분이 와서 야 너 좀 해봐 이렇게 했는데 그걸 버티셨네요. 네, 유혹이 많았습니다. 올라갈 때는 저게 2배 이상 뛴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 생각에는 네. 저희의 그 직업이 네. 안정적인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식을 오빠한테 추천했을 때 뭐 좀 이렇게 좀 거부감까지는 아니지만 아니, 좀 힘들어하지 괜찮았어요. 않았을까. 그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여기서 지금 내 주변에 나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허. 나도 들어가야 되는 게 맞긴 한 것 같다. 예전에 유튜브 할 때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 사람 또는 준비하는 사람으로 나눠진다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음악하는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준비하는 사람과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저도 하지 않을까.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네요. 네. 제가 게스트로 나오신 분한테 들었는데요. 네. 차트가 어느 날 악보로 보이는 차트. 그리고 벌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 같이 음악하는 선배신데. 오. 근데 조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내려가는 게 있으면 올라가는 게 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정리가 되고 이런. 사실 근데 아티스트는 대중의 인기를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거기에 의해서 사실 이 삶의 패턴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주식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주식은 똑같은 회사인데, 그죠? 네. 계속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네, 네. 똑같은 회사인데 또 최근에 한 1년 동안 계속 내려가잖아요. 네. 그래서 평탄한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두 분도 그런 거 느끼시죠? 네, 네. 맞아요. 어쩔 때는 나의 노래가 정말 와 이건 이런 생각이 있는가 하면 또 어쩔 때는 내 노래 왜 이러지?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아까 우리 박세익 전무가 얘기하듯이 그 운이 많이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힐링이 되는 첫 번째 노래를 한번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노래죠? 저희 노래 중에서 지나가네라는 노래인데요. 지나가네. 지나간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예요. 언제 발표한? 15년도. 와. 네. 네. 와우. 오래된 노래네요. 작사 작곡도 두 분이? 네, 저희가 같이 했어요. 같이. 네. 그러면 사실 그 정도로 힘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에 주식 투자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네. 그 공명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장도 이런 약세장도 지나가리 지나가리라. 네. 그런 염원을 함께 담아서 두 분의 힐링송을 첫 곡으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을까요? 달리는 저 차에 기대어 눈을 감아보니 향긋한 바람 너의 얼굴 너의 향기 떠올라 따스한 햇살처럼 살며시 다가온 너 스치는 풍경처럼 그렇게 지나가네 서툴고 너무 어렸던 시간들도 행복하다 했던 예쁜 미소리 가진 네가 저 멀리 지나가네. 너무 떨리네요. 익숙하지 않은 풍경들 내 마음 설레어오네. 문득 너와 함께 했었던 그 여행이 생각나 따스한
질문 있어요. 네. 네. 마지막에 두 분이 왜 찡긋하면서 웃으셨어요? 두 분이서. 그 노래하는 중간에 네. 그 이 친구 저는 이제 반주자다 보니까 네. 이 친구를 맞추려고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굉장히 그게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이제 좀 보여서 네. 마지막에 수고했어의 느낌. 아, 그런 의미로. 네. 아니 제가 평소에 3프로를 되게 좋아하고 네. 특히 김프로님 목소리 네. 그리고 말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외모는 좀 별로인데. 외모 목소리와 외모 자부심 말투. 외부심으로 사시는. 외모도 너무 좋아하고요. 네. 그래서 평소에 뭐 마음이 힘들거나 아니면 화가 나거나 이럴 때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팬심이 있는데 지금 앞에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노래가 잘 안 돼서 저희가 네.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공연을 해봤거든요. 네. 해외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노래를 이렇게까지 떠는 거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아니 근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무대가 제가 항상 좀 죄송한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제 노래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은 아니거든요. 이게 무대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게스트 모시는 그 공간에서 이렇게 노래를 청하다 보면 솔직히 죄송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평상시보다는 좀 이 노래 하실 때 네. 그렇게 썩 좋은 컨디션에서 노래하실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뭐 너무 정말 감미롭게 그리고 두 분의 호흡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기타도 뭐.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더 훌륭. 네. 근데 약간 여름 반대요. 응? 전화 행사하실 때는 떨기는 뭘 떠셨는데 재밌던데지 뭐. 잠잘 형은 좋아하지만 더워. 아 근데 진짜 이 기타를 치시면서 후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꼭 그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노래를 하시는 주연의 역할을 하시고 반주를 하시는 조연의 역할을 하시는데 그 조연의 역할을 하시면서 노래하는 이 싱어 후배를 보는 그 뭐랄까 그 느낌이 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맞춰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런 거 항상 느끼시죠? 항상 느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노래를 부를 때 눈을 감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요, 네. 제가 부담스럽대요. 너무 쳐다봐서. 지난주에 나오셨나요? 박강수님은 우리 윤대현 교수님의 그 그윽한 눈빛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눈을 감는다 그러셨는데. 그래서 두 번째 부르실 때는 안 그러는데. 아 근데 그래서 우리가 박강수님 그때 2만 명이었나요? 그 유튜브 계정 네네네. 하고 싶다는 게. 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2만 명 되셨나? 그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막 응원하고 우리 네. 여기에 이렇게 넣어드렸거든요. 맞아요. 네. 커뮤니티 채널에다가 한번 볼게요. 야 근데 진짜 노래를 잘하시니까 딱 아직 19,600명인데 아, 400명 남았네요,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유튜브 하시는 네, 거 아니에요? 저희도 채널. 하고 있어요. 굉장히 소박합니다. 저희는 네. 그 박강수 선생님에 비하면 네. 너무 소박해요. 하지만 많이 찾아와 주셨어요. 유튜브 제목이 저희 정은 정은 밴드. 밴드. 정은 밴드. 네. 예, 정은 밴드도 여러분 음악 들으실 때 많이 좀 찾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사연은 두 분 중에 한 분 부탁을 좀 드릴까 하는데 어떤 분이 읽어주는 게 좋을까요? 제가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민경님 그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경남 양산에 살고 있는 36살 기혼남입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늦깎이로 올해 초 박사 학위를 받고 국내 모 연구소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돈을 늦게 벌다 보니 그동안 모아온 돈도 없고 이제 막 벌기 시작한 돈과 약간의 종잣돈으로 작년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염승환 이사님의 책으로 기초 지식들을 공부하고 박세익 전무님과 벤저민 그레이엄의 책으로 투자에 대한 자세를 다짐하고 매일 3%를 통해 시장 동향을 배워가며 코스피가 약 3,300에서 좀 내려와 2,900
이쯤이던 시절에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초심자의 운인지 작년부터 가지고 있었던 DB하이텍, LG이노텍 등 택자 돌림 종목들에서 꽤 괜찮은 수익을 보았고 내가 주식에 재능이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찰나 양적 긴축이니 금리 인상이니 하며 꽤 비중이 컸던 네이버와 현대모비스 등 대형주들이 마이너스 30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전체적으로는 수익 구간이긴 하지만 여기서 마이너스 30대 종목들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시나리오를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 이 종목들을 그대로 둔 뒤 다른 종목에서 손실을 상쇄할 만큼의 수익이 나면 손절한다. 이 경우 수익의 기쁨마저 그대로 상쇄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물타기를 해서 본전에 근접하면 탈출한다. 정말 손이 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물타기를 하지 않고 생각한 가격까지 상승하면 매도한다. 이거는 생각만 해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주 단순히 수익과 손실의 상쇄만 생각한다면 모두 같은 결과값인데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정말 다를 것 같아서 말입니다. 어떤 방식이 더 좋을까요? 심리적 측면에서 윤대현 교수님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김프로님과 오드로질 패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주 그냥 콕 집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프로님께 채권 가격은 금리가 상승하면 하락한다고 단순히 알고 있는데 채권 가격이 이미 알고 있는 금리 인상 효과를 선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요즘은 채권 투자를 고려해도 되는 시기일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질문하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굳이 반으로 나눈다면 아주 실속파 그죠? 네. 콕 집어서. 네.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저 박전무님이 평상시하고 다르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게 좋을까요? 아니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예. 우리 상담소가 이제 1년 반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1년 반 됐죠. 그렇죠. 상담 이 사연의 수준이 계속 높아지는 것 같아서 네. 한편으로는 좀 흐뭇했어요. 저는. 그리고 또 이분 역시도 지금 뭐 네이버와 현대모비스 뭐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이버와 현대모비스가 이제 어떤 회사인지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많이들 또 아마 투자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특히나 좀 전에 그 우리 증흠 밴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술 가수 활동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그런 면이 이제 없어서 주식 투자를 또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약간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안 생기는 직업이 꽤 많잖아요.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그렇게 난 출근하는 사람들이 좋더라라는 얘기도 하십니다. 예, 그것도 저는 이제 나의 약점을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제 서로 만나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투자도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마이너스 30%에 육박했다라고 뭐 돼 있는데 자 네이버는 어떤 회사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네이버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핵심 우량 기업은 대체 불가라고 했잖아요. 자 네이버 안 쓰실 수 있나요? 거기도 대체 불가 같은데. 대체 불가죠. 네. 그렇죠. 네이버 안 쓰실 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청자분들도 내가 네이버를 안 쓰고 한 달 동안 네. 가능할까? 지금 네이버 전자상거래가 우리나라 1등이잖아요. 그렇다면서요. 예. 그 정도로 보면 저희가 전자상거래 다른 업체들도 많아가지고 한 번씩 분석을 해보거든요. 네. 그냥 한마디로 대체 불가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기업도 40% 제가 핵심 우량 기업도 언제든지 40-50% 빠질 수 있다 했잖아요. 그것도 한 30% 40% 가까이 네, 빠졌어요. 40% 빠졌어요. 네. 현대모비스 55% 빠졌어요. 55% 빠지니까 이제 무섭잖아요. 무서운데 현대모비스는 그러면 현대차 그룹에서 자 현대차 그룹의 위상하고 현대차 그룹에서의 현대모비스의 위상하고
또 어떤 관계인가 보면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모비스는 대체 불가예요. 예, AS까지 다 현대모비스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최근에는 많이 떨어졌어요. 5, 6%까지 떨어졌지만 네. 옛날에 현대차가 10% 영업이익 나면 모비스는 뭐 15% 마진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대기아차는 대체 불가인가? 우리나라에서 현대기아차 보시면 저도 현대기아차 중에 하나를 타고 다니거든요. 외제차를 팔고 현대기아차를 샀어요. 타고 있어요 지금. 저는 외제차 중고차도 많이 사봤었는데 그때 제가 그 기준은 아니 외제차 그냥 예를 들어서 BMW 중고 4천만 원과 그랜저 새 차에 4천만 원과 어느 게 더 효용이 높은가? 예전에는 저는 BMW 중고 4천만 원이 효용이 더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BMW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그냥 지금은 현대기아차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러면 나만 그런가? 내가 무슨 애국심에 혹시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유럽에서 지금 현대기아차가 넘버 3예요. 유럽 사람들이 뭐 현대기아차를 도와주려고 뭐 지금 타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저것 따져보고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를 사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는데 주가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지금 못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격이 거짓말을 하냐 아니면 그렇죠. 판매가 판매 실적이 혹시 거짓말 아닌가? 네, 판매 실적이 거짓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게 쿠팡을 얘기하면 좀 그런데 쿠팡 많이 쓰시잖아요. 이번에 이제 그 상장할 때 70조 해서 100조까지 갔다가 지금 20조까지 확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쿠팡 같은 경우가 보통은 보면 유통업체들이 우리가 홈쇼핑에서도 요즘 자동차 팔잖아요. 그렇죠. 6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샀잖아요. 그러면 홈쇼핑 매출이 6천만 원이 아니에요. 6천만 원짜리 차를 팔면서 홈쇼핑이 받는 수수료, 그 수수료가 매출로 잡히거든요. 근데 이 수수료가 만약에 600만 원이었다면 근데 6천만 원으로 수수료를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매출을. 그 자동차를 사서 되팔면 매입을 해서 되팔면 6천만 원에 팔았으면 매출이 6천이 되는 거예요. 수수료가 매출로 잡혀야 맞는데 그걸 사서 사입을 해서 팔면은 전문 용어로 사입을 해서 팔면 그런 측면에서 최근 5년 동안에 쿠팡의 매출이 계속 우리가 쿠팡 많이 이용하기는 하잖아요. 근데 상장을 하기 전에 쿠팡의 매출이 이래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쿠팡이 사입을 해서 이제 매출을 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면 매출이 우와 고성장이네. 그렇지. 예. 근데 쿠팡과 같은 기업이 제2의 아마존 그런 식의 어떤 꿈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근데 상장할 때 투자자들한테 되게 고성장하는 기업처럼 보일 수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유통만 하다가 사입을 해서 매출을 잡다 보니까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여기 이 매출이 늘어나는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거죠. 그런데 매출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사입을 해서 정도는 매출, 아니다. 네. 실제로 5년 동안의 이 성장에는 약간의 회계상의 그런 트릭은 있다는 거죠. 분식은 아닙니다, 절대. 분식은 아닌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말이 샜지만 현대기아차가 매출이 이게 잘못된 거 아닐까라고 의심은 항상 가져봐야 돼요. 의심은 가져보는데 이렇게 B2C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직접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삼성전자의 어떤 회사가 납품을 한대 안 한대. B2B 기업은 우리가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B2C 기업은 우리가 검증할 수가 있어요. 직접 가서 차 한번 문 열어보고 그죠? 매장 가서 내가 사고 싶어야 돼요. 근데 아이오닉이나 우리 현대기아차에서 만드는 EV6 기아차에서 나오는 뭐 이런 등등 보면
저는 길거리에서 계속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디자인이 좋아서. 제네시스 뭐 GV80 이거는 제가 볼 때마다 포르쉐인가 해서 봤더니 GV80인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디자인도 좋아지고 안에 옵션이랑 이런 거 감안을 해보면 실제로 벤틀리를 타고 다니는 분이 제가 봤을 때 차는 제네시스가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벤틀리를 타고 다니는 분이. 네.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현대기아차의 지금 판매가 이게 헛수가 들어간 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러면 지금의 이 주가 변동성을 너무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이번에 그래도 주총 끝나고 나서 배당이 이 정도 들어왔네. 실제로 장기적인 투자 마인드로 현대기아차, 삼성전자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최근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이번에 배당이 짭짤하게 들어왔던데. 이게 투자예요. 이게 투자인데 이런 가격의 변동성의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네. 내가 지금 사서 한 달 뒤에, 지금 사서 2달 뒤에 15% 먹고 나는 팔라고 했는데 그걸 못 팔고 마이너스 30이 난 거에 지금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두 분 안 하신대요. 극공감하고 계신데 네, 그래서 제가 투자도 부자 마인드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삼성전자를 코로나 때도 사고 최근에 또 떨어졌을 때도 사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배당이 짭짤하게 들어왔던데. 네, 좀 그런 마음으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윤 교수님도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사실은 똑같은 결과값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다 다른 느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일반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게 고민 어떤 결정을 할 때 뭐 되게 좀 직장 선택, 뭐 배우자 선택 뭐 그런 고민을 하실 때 좀 일반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민만 막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좋은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뭐 저 사람이 어떤지, 그 전에 난 누굴 좋아하는지, 뭐 일도 나한테 맞는지 잘할 수 있는지 저 회사는 알아야지. 이게 너무 고민만 하지 데이터를 충분히 얻는 걸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연 주셔서 데이터를 일단은 이제 잘 입력을 하시는 거가 좋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버티셔야죠. 근데 물론 이제 양질의 데이터를 얻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버티라는 게 이제 그 심리적 측면이라고 하셨으니까는 이거는 좀 내 마음이 하나 결정을 해줍니다. 그때까지는 디시전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어느 걸 제일 원할까? 세 번째는 아닌 것 같아. 하루 또 자고 났더니 첫 번째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아니면 내가 고민 자체를 좋아하는구나. 고민만 하자. 이럴 수도 있고. 저희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되게 중요한 결정인데 짜장면 짬뽕도 우리가 고민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되게 중요한 결정을 그 압박에 에라이 모르겠다. 이 회사 가자. 저분이랑 일단 살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 버티는 걸 되게 힘들어한대요. 두 가지가 있을 때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결정하고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사실은 충분히 데이터를 넣어서 좀 버티면서 다 따져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쓱 가리키는 것도 한번 참조해서 XY축을 맞추는 게 좋다고 하죠. 네. 에라이 이런 거는 아니라 이거죠. 네, 막 하다가 모르겠다. 물타기다. 이런 거는 이게 진짜 이건지 저건지 헷갈릴 때는 그냥 안 해야죠.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죠? 시간에 그리고 맞습니다. 통상은 시간에 밀려서 한다기보다는 남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한 결과를 보고 남이 수익이 났더라. 그죠? 네. 이런 거 보고 선택하면 항상 그 직후에 후회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윤 교수님 얘기대로 합리화하는 이제 그런 그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채권 금리 그 콕 집어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채권을 사시면 두 가지 이익이 있어요. 하나는 현재 채권 금리, 예를 들면 3%다. 그 3%가 1년 전에 1%였는데 3%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3%를 사면은
1년 전에는 예를 들면 3년 만기 채권을 샀는데 1%다 그러면 3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1%씩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3%로 사면은 3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3%씩 받는 거죠. 근데 통상은 채권이 3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줘요. 그러니까 이게 3% 플러스 뭐가 있냐면 재투자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1%에 하면 나 3년 있다가 1%, 3% 받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3년 만기니까 근데 3%와 1%의 차이는 2% 플러스 알파예요. 왜냐하면 3%라는 이자를 3개월에 한 번씩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그 이자를 받아서 우리가 또 3%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캐리라고 하거든요. 이 채권을 캐리하면서 수익을 얻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캐리 수익률은 굉장히 좋아져 있는 거죠. 이것 플러스 뭐가 있냐면 주식도 만약에 삼성전자를 4만 원에 사면은 5만 원, 6만 원 갈 걸 기대하고 사잖아요.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채권도 3%에 샀는데 이게 금리가 2%가 됐다. 그러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매우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나는 3%에 딱 채권을 샀는데 내 다음에 산 사람들은 2%밖에 못 사잖아요. 그러면 2%와 3%의 그 차익이 나의 주식으로 치면 평가이익. 채권도 이게 평가이익이에요. 그걸 이제 단가로 계산해서 얼마다 이렇게 환산해 주거든요. 채권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그런 캐피탈 게인. 거꾸로 만약에 내가 3%에 샀는데 금리가 5%가 됐어요. 그러면 손실이 나는 거예요. 대신 주식하고 다른 건 3년만 버티면 아까 얘기한 그 캐리 수익률은 온전히 부도만 나지 않으면 재수익이 되니까 주식의 평가손하고는 다르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사서 7만 원이 되면 이건 6만 원도 될 수 있고 5만 원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채권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3년만 내가 버티면 내가 처음에 약속받은 이 3%는 오롯이 나의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주식 투자하고 채권 투자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거예요. 채권 투자는 부도 나지 않으면 확정된 이자를 내가 받는 권리를 사는 거고 주식 투자는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훨씬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내가 사는 거거든요. 그 가능성을 대신하는 거는 손실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 투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지금 현재 내가 사는 그 수익률, 그 수익률로 정해진 기간 동안에 꼬박꼬박 내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캐리 수익이 있고 그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캐피탈 게인이라고 하는 평가이익.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 매매 차익을 노릴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채권은 최소한 부도만. 근데 우리나라 국채, 뭐 미국 국채 이런 건 부도 안 나니까 지금은 1년 전에 비하면 매우 유리하게 돼 있죠. 1년 전에는 뭐 그죠? 1%대였거든요. 지금은 3%대니까 만약에 자산이 있는 분들은 지금은 채권 투자에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때라고 보여지는 거죠. 채권 강의를 오랜만에 하는데 이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저 사실 몰랐는데 네. 이해가 됐어요. 만약에 두 분이 그 돈 거래를 하시는 거예요. 야, 민정아, 나 이런 경우 없어야 되는데 나 1억만 빌려줘. 그러면 오빠 이자를 좀 주셔야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때 정하는 이자만큼은 민정 씨가 약속을 지키는 선에서 예, 수익이 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옆에 다른 후배가 오빠 민정이가 3% 이자 주지 난 6% 줄게. 그러면 그 상황이 되면 똑같은 신용도라면 기회를 잃으신 거라고요. 그게 이제 평가손으로 반영되고 만약에 어떤 분들도 나 3% 안 빌려. 딴 데서는 1%에 빌려준대. 그러면 평가이익이 나시는 거예요. 이해가 좀 더 편하신가요? 네. 채권 강의를 오랜만에 해드렸습니다. 자, 어려운 채권 강의를 들었으니까 마음을 녹여주는 힐링송도 한 곡 청해 듣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네, 저희 정흠 밴드의 있잖아라는 노래입니다. 있잖아. 네.
있잖아. 있잖아. 뭐 예. 채권 힘든 있잖아. 순간 힘든 순간 네. 나를 그냥 뭐 좋았던 순간 뭐 여러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에 함께 해준 그런 고마운 사람들에 그래요. 대한 그런 마음이 담긴 네. 노래인데 네, 주식에도 좀 이렇게 생각을 네. 해보면 좀 네.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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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데 투자를 하셨으면 그럼요. 좋겠습니다. 주식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잖아요. 주식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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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의 힐링 가수입니다. 정은 밴드가 불러드리는 두 번째 힐링송은 있잖아입니다. 박수로 청해 주세요. 있잖아. 무심코 올려본 하늘이 그게 말로는 표현 못할 만큼이나 멋져. 흐르는 구름을 따라 내 마음이 자꾸만 뭉클해져. 떠오르는 얼굴 내 손을 잡아주던 사람들 화가 난 이치만큼 믿던 누군가도 한때는 전부였던 사람도 이젠 그리워져. 나를 그저 있는 그대로 좋아하고 아껴주는 그 얼굴들이 내겐 이만이었던 걸까. 내가 뭐라고 나도 모르겠어. 내 맘을 왜 자꾸 혼자인 것 같지. 떠오르는 얼굴 내 손을 잡아주던 사람들 화가 나 미칠 만큼 믿던 누군가도 한때는 전부였던 사람도 이젠 그리워져. 나를 그저 있는 그대로 좋아하고 아껴주는 그 얼굴들이 내겐 이만이었던 걸까. 있잖아. 무심코 올려본 하늘이 네. 있어 보였어요. 아까도 좋았는데 이번에 이 곡도 너무 좋네요. 우리는 그 좋은 주식을 너무 많이 모르는 것도 있는데 네. 좋은 노래를 너무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저는 두 분 노래하시는 거 보면서 네. 뭐 법정스님도 막 떠오르고 예, 법정스님이 그 참 아름다운 많은 문장을 남기고 가셨잖아요. 근데 두 분이 그 직접 작사 작곡 하시고 네, 네. 야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그러니까. 만들고 가실 때 한참 남았지만 한참 남았지만 아니 가셔야 돼. 지금 일부만 가셔야 주시기 되죠. 바랍니다. 다른 스케줄도 있으시고. 근데 참 부러워요 저는.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또 한번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윤대현 교수님의
특별 요청에 의해서 물론 저희도 동감하고요. 올 가을이 가기 전에 정은 밴드를 신곡도 나오죠. 신곡 네, 들고 네, 나오겠습니다. 저희가 신곡을 네. 여기서 네. 공개하겠습니다. 다시 모시기로 하고 뒤풀이는 우리 윤대현 교수님이 맥주를 사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아, 그럼요. 그리고 그 S전자에서 네. 네. 원래 약속이 있으셨는데 바쁘셔서 술을 사주신다고 그래서 네, 몇 번을 아니 그리고 해주셨는데 가을쯤에는 다 잘 돼 있지 않을까요? 우리 S전자 때문에. 그렇네요. 우리가 또 가을에 그 얘기도 드려야 되겠다. 우리 가을에 영종도에서 그 머니 페스티벌이라고 공연과 세미나를 함께하는 그 기획도 있거든요. 그때도 한번 저희하고 저희 불러만 주십시오. 그러시죠. 두 분 어쨌든 오늘 너무 좋은 두 곡의 노래 감사드리고요. 늘 우리 곁에서 더 좋은 노래 많이 불러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1부는 이렇게 막을 내리고요. 저희도 목을 잠깐 좀 축이고 올 테니까 멀리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게임에서 살인이 가능한데 성폭행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